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 115년 만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고 있죠. 지금 그 비를 혹은 그로 인해서 통제되었던 그곳을 뚫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진모 교수인데요.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본인도 좀 미안하다고 해보세요. 늦은 거, 그치. 그렇지, 좀 늦은 거 미안하지. 늦게 왔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간에. 용서, 네. 제가 용인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용인 서울 고속도로가 토사로 인해서 아이고 머니나.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서판교 지역하고 진출입 자체가 안 돼가지고 엄청 막히고 있어요. 그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죠. 예,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나한테 미안하다 말하기 싫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 너희한테는 매우 옳지 않습니다. 너희한테는 안 미안하고 시청자분들한테 그럼요, 죄송하다는 당연히. 말씀. 예, 저한테 안 미안해도 되고요. 네, 애청자 여러분.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바빠가지고 머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기록적 폭우에 대통령도 네. 사실상 고립이 됐었는데요. 퇴근한 뒤에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전화를 비상대응했다는 주장입니다. 주장. 대통령 퇴근하면서 내가 봤더니 아파트가 침수되고 있더라.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퇴근한 다음에 침수된 게 아니라 퇴근하면서 침수 상황을 알았다는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전화로 대응했는데 아침에 출근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 본인 집도 침수가 됐다는 거죠. 자, 대통령 자택에 있는 서초 일대 상황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대통령이 이재민이 됐군요. 아, 우리가 대통령을 위로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무리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퇴근 시점에 이미 모든 것은 다 물폭탄을 맞아서 헤매고 있던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나 그냥 퇴근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상황실이고 내가 전화하면 되니까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말이 안 되죠. 에... 아니, 자기가 있는 곳이 상황이 추운이가 없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네. 집에 무슨 상황실을 다 꾸려놨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전화가 이제 제일 전화가 상황실이에요? 전화 한 대만 있으면 그럼 어디든 상황실인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국가위기관리센터 왜 만들어놔요? 아니 그럼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아니지 대통령실 밑에다가 그 상황실 왜 만들어 놓습니까? 네. 그 위기관리센터는 왜 만드는 거예요? 전화기 한 대면 된다며요. 아무데나 가서 하면 되잖아 그냥. 그렇죠. 뭐하러 만들어놔요? 상황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국의 지자체를 다 연결할 수 있고요 동시에 그렇죠. 소방서, 경찰관서 다 연결된 곳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게 볼 수 있냐면 구조를 하고 있는 소방관의 그 바디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몸에 부착되는 카메라. 그것까지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상황실에서 대단한 연결이 시스템이에요. 되면 그래서 상황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상황실하고는 위기 대처를 가장 빠르게 네. 그리고 즉각적인 어떤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아니 집에서 전화기 한 대 들고 어떻게 보면 한 대 가지고 뭐 지자체를 다 연결합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상황실이 어딨냐고요. 지금 뭔 상황실이 거기 다 있어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가지고 해명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게 해명입니까? 저는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진짜 무시하는 거고요. 네. 상황실을 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국가관리센터, 위기관리센터를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아니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왜 안 갔다고 질타를 받았습니까? 관저에 있었잖아요. 관저에 그때는 청와대 관저에. 네. 근데 안 갔다고 왜 비난을 했냐고요? 그 상황실에 가서 직접 앉아서 거기서 지휘를 해야죠. 그리고 물이 잠긴 걸 봤다며 가면서 네. 차를 돌려야지. 네. 직진이야? 무슨 직진 본능이야? 좆바고. 아니, 줄여서 얘기하지 마세요. 좋아, 좋아, 빠르게 빠르게 가. 고. 이게 뭡니까 대체? 네, 좆바가, 아니 좆바고. 낮에도 그래요. 그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황 점검을요 그 전에 했어야지. 비가 오기 전에 제대로 지금 상황 점검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대응은 잘하고 있는 건지 네. 지자체별로 혹시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지 그거 회의했습니까 그러면? 아니 비가 300mm랑 온다고 이미 예보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 그럼 빨리 돌려. 그래가지고 상황실 가가지고 앉아 있어야지. 거기서 다 불러놓고 장관들 자 여기서 시작합시다 하고 상황을 다 점검하는 게 대통령 임무 아닙니까? 용산에 상황실이 국방부에서 쓰던 상황실이 있죠. 있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청와대의 그 시스템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게 되든 안 되든 거기 가 있어야지. 지금 집에 가 있으면 되냐고 지금. 근데 집에 빨리 가고 싶었나 보죠.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 그리고 말이 아니 양바오님께서 예. 진봉님 살살 해주세요 그러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살살하겠습니다. 화가 나네요. 화가 나서 국민의 사실, 한 사람으로서 예, 화가 국민 한 납니다. 사람으로서 진짜. 좀 황당무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수정님 재택근무를 몸소 실천하는 대통령이시네요. 이야 그래요 맞아요 그러긴 한데 우리 지금 교수님이 황당해서 흥분하는 거를 제가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물이 찼으니까 헬기로 가라니까 뭐 소음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뭐 주민들 소음 시끄러울까봐 안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가면 그 주민 중에요.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의전 없고 같은 대체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기 이것 때문에 보세요. 못 갔다. 이것 보세요. 어디서 상황실에 무슨 의전을 하는데 현장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현장 왜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삿대질하고 그래, 나한테. 아니 지금 현장을 가라는 게 아니고 상황실 가라는 거예요. 상황실에서 무슨 의전을 하는데 상황실은 이미 보안 시설이 다 있는 것이고요. 경호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무슨 의전을 합니까 거기에? 아, 그러니까요. 아, 헬기도 그래 헬기도. 아니 주민들이 진짜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겠다는데 시끄럽다고 항의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아, 놀러 가면 욕을 하겠지. 아, 그럼 비슷한 주민들은 주민의식이 매우 높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아니 화내지 않겠죠. 그렇지. 그리고 국가 재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요. 헬기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빗소리가 더 시끄러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명이 더 황당해요. 그러니까 난 안 대통령실이 아니한 해명 이거 너무너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도대체 누구예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알잖아. 안 뭘 알려주잖아요. 대통령실에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서로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서로가 갈려져 있대요. 네 편, 내 편, 제 편.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정말 아니 영국이나 미국은요 대통령실 인적사항 다 공개합니다. 네, 공개한다고요. 맞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의 상황, 국가재난이나 북한 도발 등 긴급 위기 상황이 닥쳤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지자체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먹방 사진 한번 볼까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올린 먹방인데요. 참네요. 난 저분이 구청장인지도 몰랐지만 뭡니까 지금 비 오는 날 전과 뭐 저쩌고요?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진짜 전이 넘어가요? 아니 내가 진짜 저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 마포구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그날 밤에 집에도 못 가고 차 그럼요. 물에 빠지고 이런 네, 상황에서 전이 맞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십니까 진짜? 구청장은 왜 하는 거예요 대체? 그걸 자랑스럽게 또 뭐 맛있다는 둥 V자 해가지고 사진 올리고 뭐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현장 가서 문제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구청에 앉아가지고 저 상황 파악하고 문제 있으면 빨리빨리 대처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거기 전을 먹고 그 밥을 먹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걸 더 황당한 뭔지 아세요? 항의를 했어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맞아요. SNS 글을 올렸다고 항의를 했더니 넌 전 먹은 게 그렇게 욕을 먹을 일이냐? 전밖에 안 댓글도 먹었다. 올렸어요. 네. 막 뭐 술은 안 먹었다. 뭐 진짜 나 진짜 욕이 나올라 그래. 지금 이게 방송이니까 욕을 못 하겠는데.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SNS에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손으로 V자를 그린 사진을 올렸었는데 이 기사가 나오니까 박 구청장이 거기다가 뭐라고 했죠. 예. 내가 전밖에 안 먹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왜 뭐라 그러느냐. 이게 대답이었어요. 아니 전을 먹을 수 있지. 꼭 그날 먹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위험한 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구청장이 빠르게 판단해서 뭔가 위기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전이 넘어가냐고 목으로. 게다가 비가 내리는 월요일 저녁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그 당시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죠. 많이 내리고 있었죠. 알고 있었다니까요. 네. 본인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삭제했는데 이 누리꾼들이 그걸 캡처해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막 댓글을 달고 뭐라 하니까 거기다 대고 전 먹었어요. 술 안 먹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술 먹고 안 먹을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아 진짜 좀 이상한 그러니까 분이네. 나중에는 이걸 댓글 다 지워버렸어요. 김치찌개와 전을 먹었다. 그러나 술은 마시지 않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 전을 먹어서 죄송하다. 그 전을 먹어서 야, 죄송해요? 전을 먹어서 그렇게 죄송한 죄송하다고 얘기가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네. 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민생을 돌보지 않고 구청민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밥을 먹어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누가 밥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 지금 그거를 자꾸 피해가려고 이래. 비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을. 좀 뭐라 한 사람들 보고 이게 뭐냐? 내가 뭐 저는 주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으로. 네. 근데 이 사람도 좀 불쌍한 거 아니에요? 뭐가 불쌍한데? 전 지금? 하나 먹었을 건데. 아니 목이 넘어가냐고. 잘 넘어갔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맛있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찌개와 진짜. 함께 잘 드셨던. 내가 그래서 노래가 생각났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래서 비가 와서 그런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빈대떡 비춰 먹으면 안 됩니다. 구청장들은. 자, 이번 이슈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첫 특별 사면이 8월 15일 광복절 맞이해서 이루어질 예정이지요. 특사 대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해요. 원래는 해주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특히 이명박 씨.
그런데 하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재난 상황까지 겹치니까 더 이상 욕먹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인 것 같죠? 여기 지금 애꿎은 경남지사 김경수 전 지사도 좀 포함된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트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면하려면 두 사람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해보세요. 얼마나 네. 여론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치인 사면을 한다고 하면 세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국민의 반대가 더 높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못하는 거예요. 쉽게. 하고 싶었겠지. 하고 싶었겠지. 하고 싶었겠는데 본인 지지율이 저 모양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할 때 지금. 네. 이재호 이제 전 사인 고문 얼마나 이제 비판할지 두고 보면 알 것 같아요. 지금도 수위 조절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제 이명박 사면 때문에. 네.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이명박의 가신 중에 한 명이죠. 이재호 전 아, 상임고문. 그렇죠. 네, 그분 되게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면 안 해주면 아주 난리가 또 그럼요. 나겠네요.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비판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욕을 하고 다닐까요? 대통령에 대해서. 욕이라뇨. 비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어제 이슈가 됐던 게 하나 있어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반대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번에는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자의 뜻이다. 이제는 국민이 원하니 사면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박윤준 의원이 이제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이지만 그 사면권을 누가 부여해 준 겁니까? 국민이 부여해 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이 정도 됐으면 됐다, 사면이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높다고 하면 대통령은 그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아니지만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정말 국민들이 반대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이 반대해요. 근데 특이하게 이재명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사면의 그 찬성 우위가 높아요. 왜 삼성의 노력 덕분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저는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개인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사면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 국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는 사면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네. 비난하고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박용진 의원께서는 법인세 얘기를 깎아주자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싼나송님께서 최진문 교수님 순수하고 화끈하게 감정 표현하시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저는 감추는 게 없습니다. 순수 청년 최진봉이었습니다. 그런 걸 꼭 좋은 말, 좋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진 않아요. 아 그럼 뭔데요? 천진난만하다. 뭐 내가 아까 바보라는데? 말했잖아. 계속해서 천진난만하다. 순수하다. 네. 순수 청년 최진봉입니다.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박용진 당대표 후보 예. 안타까운 게 입장이 계속 바뀐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당내 경선하면서 다른 후보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을 하면서 특별 결의까지 하자 이랬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말을 바꾸는구나라고 이재명 후보를 또 공격했다는 것까지 정리하고요. 자, 윤석열 정부 언론 대응 변화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지지율 의식한 거잖아요. 야, 휴가 갔다 와서 첫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한테 언론하고 잘 좀 해보고 싶다. 뭐? 언론이 그렇게 잘 도와줬는데 뭘 또 언론하고 같이 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도와주는 언론이 있었나요? 어쨌든 기자가 또 화이팅까지 하면서 서로 간의 케미가 좋은 걸 보여줬어요. 제가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언론학자잖아. 그러니까 언론학자. 아유, 진짜 이런 제가 제자로 키웠 뭐 아, 그 사람이 제자였어요? 아니었지. 그 기자? 했으면 내가 가만 뒀겠냐고 아리랑 이런 TV의 그 불러가지고 내가 이건 진짜 기자가 아니에요. 여기 기자 두 사람 있잖아. 기자가 이따위로 하면 기자입니까 이게? 왜요? 기자는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되지. 누구를 화이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화이팅을 예를 들면 누가 금메달 따왔어. 그럼 네. 화이팅이지. 그러면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권력 모든 권력 기관에서 기자는 견제와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화이팅이 아니고. 감정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당연하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그럼 기자를 하지 마. 언론은 원래 그런 거기 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홍보실에 근무하세요. 언론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언론이. 전혀 몰랐네. 우리나라 언론 전혀 그런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처음 들었어. 야, 원래 그런 거군요. 기자들이. 여기 있는 두 기자는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 한 사람들 기자 그래서 잘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잘 못 나가고 있는 거지. 기자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환경 감시 기능이라 언론의 기능의 첫 번째 기능이 그게 맞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이에요. 기본. 맞습니다. 권력 기관에 감시하라고 언론에게 펜을 준 거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면 안 돼요. 권력하고. 그렇지. 네, 사감이 생기기 때문에. 화이팅이 뭐냐고 화이팅이 창피해 죽 진짜 아유 진짜 기자
당신 기자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속으로 마음속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다 있는 데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진짜. 그리고요, 언론사 기자라면 권력기관에 정말 따끔하게 질의도 하고 질문도 네. 하고 국민들이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물어보고 싶어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 잘 물어봐서 그거 기사 쓰고 잘못된 건 지적해서 바로 잡고 그거 하려고 사명하고 기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려면 기자 때려치세요. 뭐하러 해요, 기자를.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일이 이제 얘기가 되고 나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기자가 어디 소속인지 밝히고 해당 기자에 대해서는 치어리더다 이런 말까지 하곤 했거든요. 요거 가지고 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 생겼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일단 치어리더라고 얘기한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왜요? 치어리더지 그러면 화이팅 외친 사람이 감시, 보통 이제 언론은 감시견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왓치독이라고 그래요. 네네. 따라서 해보세요. 왓치독. 저보고 따라하라고요? 와치덕? 왓치독인데 치어리더가 돼버렸잖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치어독으로 합시다. 그러면 치어독. 치어독을 하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인이었고 공인으로 분류된 분이니까 누구라는 건 안 밝히고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한마디 그렇게 하면 네. 또 이제 네티즌이나 누리꾼이나 이런 일반 대중이 그렇죠. 가서 또 막 그럴 수 있어요. 공격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좌표찍기 공격이 유도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 언론사 기자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써요. 이미 본인이 안 써도 네. 굳이 왜 본인이 이걸 써가지고 논란을 일으키? 저는 그거는 조 전 장관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치어리더라고까지 네. 얘기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런 행동을 한 기자는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건 잘못된 행동이다. 네. 이 정도 하면 네티즌들이 다 알아요 누군지. 그 알아서 할 거를 왜 굳이 이름하고 언론사 이름을 적느냐. 그거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이달 중에 뭐 개편할 것이다, 인적 개편이 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휴가 때 윤 대통령하고 만났던 사람이 밝힌 건데 정무와 홍보 라인도 일부 인적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홍보 라인 또 교체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봐요. 본인이 잘못한 걸. 그러니까. 원인이 어딘지, 왜 의사가 병을 진단을 잘해야 돼. 그래야 치료를 잘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잘못된 거 막 잘라내버리고 잘못된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진단이 잘못돼서 진단이. 홍보 라인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걸 바꾸시고 물론 본인이 문제지만 본인을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 일단 비서실을 바꿔야 되긴 해. 왜냐하면 비서실은 조언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나 김건희 여사가 하는 행동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지적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내버려두고 주변에 있는 것만 계속. 그렇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야. 첫째, 쓴소리를 안 한다. 네. 두 번째, 하는데도 절대로 안 듣는다. 고집불통이어서.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어딘지. 올바른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뭐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기 둘 때문에. 다일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바꾸는 건 필요하다. 바꿔야 돼, 일단. 하는 행동을 보니까.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 아, 그렇죠. 비서실 바꿔야 돼요. 저는 김건희 여사 빼고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김건희 여사를 바꿀 수는 없잖아. 김건희 여사는 못 바꿔요? 이것 보세요. 그 바꿔요? 아니, 그 본인이, 그러니까 여사님이 조금 태도를 좀 전향적으로 아, 하든가 뭐 그걸 이렇게 바꿀 수 바꿔야죠. 있지. 나는 사람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적 쇄신. 아니, 뭐 내가 남의 집 가정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김건희 여사 빼고 다 바꿔야 돼. 이 비서실은 전면 개편이 저는 필요한 수석들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안 바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바꾼다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본인이? 조금 바꾸겠지, 조금. 본인이? 아니, 본인이 한 건 아니지. 그 봐. 예. 그 다 흘리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좀 그냥 간을 떠보는 겁니까? 간 보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박수리 장관 한 명만 경질하고 이상민 안 하잖아요. 박순애를 해결할 것 같아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네. 저렇게 찔끔찔끔하다가 조금씩 뚝이 무너져요. 아니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인적 청산 제대로 됐다. 네. 인적 쇄신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저렇게 문제 있으니까 그 사람 뭐 어쩔 수 없이 경질하는 물론 본인이 자진 사퇴했지만 그런 형태로 가면 또 문제 생기면 또 다른 사람 또 그럼 경질할 거예요?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뭐 지금 비는 그쳤지만 어쨌든 폭우로 인한 여러 곳에 그 통제가 된 상황을 뚫고 네, 뚫고 오셔서 막 맞죠, 흥분해서 막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상한 모습이라죠. 이것 보세요. 알았어요. 최진봉 교수님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청년 최진봉을 재발견하다. 네, 오늘은 또 그런 감사합니다. 걸로 가겠습니다. 순수봉으로 불러주시면. 순수봉?
순수봉? 심수봉도 아니고. 심수봉도 아니고 순수봉. 순수봉. 최진봉, 순수봉 교수님.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